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D램 점유율에서 SK하이닉스한테 졌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메모리 반도체 1등의 지위가 무너지는 그 순간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점유율이 38%를 회복하면서 메모리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다시 40%를 시대를 열 수 있을지 그게 관건입니다. 2019년입니다. 그때 당시 이재용 부회장님은 133조를 투자를 해서 2030년에 시스템 반도체 1등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D램 점유율이 어느 정도였냐? 40% 중반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다시 D램 세계 1등을 되찾았습니다. 2010년 중후반, 2016년, 18년이죠. D램 슈퍼사이를 끌 때 삼성의 D램 점유율이 역사상 최고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많이 달라졌죠. 삼성이 싸워야 할 상대가 이제 SK하이닉스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HBM에서는 SK하이닉스하고 범용 D램에서는 CXMT, 중국의 창신 메모리입니다. 여기에 점유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진짜 목표는 경쟁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AI 메모리 시장에 폭발적인 시장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가져오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오늘 D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성 D램 점유율이 38%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40%의 시대가 올 것인가? 최근에 이제 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매출 기준에서 38%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다시 세계 1등 자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여튼 뭐 1등으로 가졌지만은 예년에 비해서면 아직까지 점유율이 좀 낮은 편이죠. 이렇게 보면 쭉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분기, 2분기에 삼성을 역전을 했죠. 삼성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최근에 이제 36%, 38%가 되면서 메모리 1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삼성은 약간 이제 우상향을 하고 SK하이닉스는 우하향을 하고 있는 거죠. 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 요 그림입니다. 그런데 SK는 왜 하향을 하고 삼성은 왜 상향을 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불과 1년 전 SK하이닉스에 처음으로 선두를 내줬던 데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제가 글을 안 썼지만은 삼성이 평택 캠퍼스 P4의 페이지 4가 아마 이달 중으로 아마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검측이 되고 임시 사용 승인이 되면 가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되면은 P4의 페이지 4에서도 D램이 생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점유율이 또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하반기 11월, 12월 되면 페이지 2가 또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삼성이 D램 생산량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 대략 월 한 65만 장이라 그러는데 SK하이닉스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따라서 점유율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40%를 넘어 과거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을 답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D램 역사적으로 이제 이 점유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의 D램 전성기는 언제였었냐? 2016년, 18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그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AI가 아니라 뭐 클라우드 서버, 스마트폰,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PC 이런 데서 뭐 메모리 반도체 엄청난 그런 수익을 올렸고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여기다 그래프가 나오죠. 2018년 12월 2일 통계입니다. 그때 당시에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는 43.4%입니다. SK는 29%,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23%, 대만이 낮냐죠. 2.8%, 윈본드라는 회사 아직도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있고, 낸드플래시도 40.8%입니다. 굉장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D램하고 낸드가 다 40%를 넘겼었거든요. 근데 이게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살살 다운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 시기에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세 공정,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었죠. 안정적인 수율, 원가 경쟁력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삼성전자 원가, 그 다음에 이 생산 단가를 낮추는데도 탁월했습니다. 분기별 매출 기준으로 약 45에서 5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D램 시장을
아주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가격을 움직이면 시장이 따라오던 시대였었습니다. 자, 여기 또 통계는 언제나 21년입니다. 21년 삼성전자가 43.9%, 이때만 해도 괜찮죠. SK하이닉스가 27%, 마이크론이 22.7%, 기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 초반대까지 막 떨어졌었다니까요. 그런데 점유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22년 이후에 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DDR4, 모바일 디램, PC 디램이 시장의 중심이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22년 후반기 챗GPT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AI 시대에는 HBM, 서버 디램, AI 메모리가 시장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초기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한동안 삼성이 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삼성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의 점유율 회복은 단순한 생산량 증가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 세 가지를 살펴볼까요? 범용 디램 가격이 반등했죠. 뭐 디램 가격이 거의 10배가 올랐으니까요. DDR5 서버 디램 가격이 상승하면서 삼성이 가장 강점을 가진 제품군의 매출이 빠르게 증가를 했죠. 자, 생산량 기준이 아니고 매출 기준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원시 디램 양산이 안정화된 거예요. 사실은 삼성이 원시 디램 모험을 걸었는데 그 모험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삼성은 원시 디램 수율을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원가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이는 앞으로 HBM4, HBM4E까지 핵심적인 기반이 된 거죠. 그래서 HBM 공급이 확대가 됐죠. 얼마 전에 통계를 보면 2월 12일 날 HBM4를 출하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6월 한 중순까지 얼마 정도 10억 달러의 매출, 업계에서 가장 그런 높은 실적을 냈습니다. HBM4와 HBM4E 공급이 본격화되면 삼성의 AI 메모리 비중도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범용 디램으로 성장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HBM, 서버 디램, DDR5 이런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성장하는 구조라는 거죠. 자, 이 그래프도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나와 있습니다. 2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고 26년 1분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에는 SK하이닉스한테 점유율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SK도 6개월 동안, 2분기 동안 이 디램 1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제 3분기부터 여기 딱 이제 평균을 맞추더니만 삼성은 우상향을 했고 SK하이닉스는 29%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 원인도 한번 분석을 해보죠. CXMTR 한번 볼까요? 작년 1월 1분기에는 3%였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5%가 높아져서 8%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의 점유율을 삼성이 40% 이상을 맞추려면 경쟁 상대가 누구냐? SK도 아니고 마이크론도 아니고 CXMT라는 거예요. 나냐나 뭐 이런 윈본드나 이런 것들은 별로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디램이 뭐 성능이나 이런 건 떨어지겠죠. 뭐 가격도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볼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점유율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40% 이상도 가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퍼의 페이지 4와 페이지 2가 올해 가동이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에 아주 그날 램프업을 해서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뭐 50%에 가까운 독주 체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이유는 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죠. SK하이닉스가 있죠. HBM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뒤에 점유율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HBM 비중이 계속 높아질수록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점유율 경쟁률은 아주 계속 더 치열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마이크론도 있죠. 마이크론도 팹 증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I 서버 디램과 HBM에서 존재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한 3등 이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변수는 이게 가장 큽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 CXMT 창신 메모리입니다. 중국 CXMT는 DDR4와 범용 디램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DDR5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는데 시장에는 그렇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지는 않아요. DDR5를 생산을 하려면 사실은 EUV가 있어야 되는데 EUV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계가 약간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당장 HBM 경쟁력이 부족하지만 범용
D램 시장에서는 삼성의 점유율을 조금씩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럽니다. 제가 신문을 봤더니만 DDR2가 지금 가격이 뭐 60몇 %인가 오를 것이래요. 그러니까 뭐 DDR2는 어디에 쓰느냐? 뭐 전기, 밥솥 이런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많이 늘으니까 DDR3, DDR4를 스펙을 좀 낮춰가지고 DDR2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다 그래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DDR2 생산 안 합니다. 삼성이 아마 DDR4를 지금 일부 원래는 그냥 단종을 시키려다가 가격이 워낙에 좋으니까 지금 일부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 CXMT가 삼성의 48% 점유율을 달성을 더 어렵게 하는 변수인 것은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AI 시대는 결국 HBM만 많이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HBM 원재료가 되는 서버 D램, DDR5, LPDDR, 차세대 D램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유리합니다. 이 점에서 삼성은 가장 큰 생산 능력, 캐파를 가지고 있죠. 가장 넓은 제품군을 가지고 있죠. 메모리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40% 안팎의 점유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충분한 현실적인 시나리오지만 50%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제 삼성이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은 역시 HBM이라는 거죠. HBM. 지금 삼성이 HBM4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4를 이제 하반기부터 점유율을 얼마나 높여갈 것인가. HBM4E 내년이죠. 또 HBM5 내후년이죠. 이걸 얼마나 고객사를 많이 확보하느냐가 향후 삼성의 D램 점유율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25년부터 26년 1분기까지 HBM 글로벌 점유율입니다. SK 하이닉스가 58%입니다. 여전히 거의 60%입니다.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21%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삼성이 HBM에서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많이 뒤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브로드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 AI 등 이런 고객사가 더 확대되면 될수록 삼성의 점유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고독 달팽이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2016년, 19년, 뭐 20년 하여튼 21, 2년 정도까지만 해도 삼성의 D램 시장에 사실상 지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6년 삼성은 다시 점유율 38%로 1위를 되찾았습니다. 과거처럼 50%에 육박하는 독주는 어렵겠지만은 AI 시대의 HBM4, HBM5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면 40% 초반대의 점유율 회복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결국 앞으로의 승부는 D램이 아니라 HBM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HBM도 결국은 D램이니까요. 삼성이 싸워야 할 상대는 SK 하나만이 아닙니다. HBM에서는 SK하고 싸워야 되고, 범용 D램에서는 CXMT, 창신 메모리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시장 자체가 엄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진짜 목표는 경쟁사 SK 마이크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 CXMT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대를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AI 메모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얼마나 내 것으로, 삼성의 것으로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2019년 뭐 20년 이때 삼성이 D램 점유율이 40% 중후반을 막 달리고 있을 때, 야, 조금만 더 있으면은 삼성이 50%대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을 했었는데 50%를 고지를 밟지를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심지어 뭐 32, 3%대까지 그냥 주저앉았다가 지금 이제 40%를 바라보는 그 단계까지 간 거죠. 그래서 평택 캠퍼스 P4 또 P5 이렇게 되면서 거대한 이 캐파를 가지고 D램 점유율을 사실상 뭐 40% 이상 하면서 아주 압도적인 그런 점유율을 가져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